사실은 나도 몰랐었는데 리스토어를 하는 방법이 무슨 그런 큰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everyday life에서 그냥 되게 조그만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날 원래 아버지가 뭐를 잘 안 버려가지고 어른들은 안 버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어느 날 아버지가 어디 외출한 날 아유 야 저기 빨리 아빠 옷장에 있는 것 좀 빼다가 안 입는 것 좀 다 갖다 버려 그러신 거야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제 장롱을 딱 열고 근데 평소에도 많이 열어봤었어. 그런데 아유 나도 똑같은 생각이었어 엄마랑. 왜 이렇게 안 버리시지? 하고 열어봤는데 아니 내가 이런 옷이 있었다니라는 생각이 든 거야. 왜? 아니 이게 트렌드가 바뀌고 옛날에는 이제 유행이 옛날에 뭐 힙합이 유행이었다가 다시 뭐 꽉 맞는 게 유행이었다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유행이 지나가다가 요즘은 유행이 공존하는 시대잖아. 그런데 딱 옷장을 열었는데 이거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only one의 재질과 그런 패턴과 그 디자인을 가진 옷들이 있는 거야. 너무 오래돼서 또 새로워 보였나? 나는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뭔가 요즘에 나오는 그냥 레트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빈티지를 흉내낸 듯한 느낌이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빈티지인 거지 원래. 오리지널. 그렇지. 그래서 이게 보물인 거야. 그래서 엄마가 버리라고 했는데 그거를 내 옷장에 버렸지. 내 옷장에 버린 거야. 이것도 이게 1970년대 70년대 그런 난방. 그럼 그런 것도 아빠 옷장에서 나온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옷장이 내 옷장이 되고 내 옷장이 내 자녀들의 옷장이 되는 거야. 그거야말로 리스토어이면서 그게 점점 지나갈수록 근데 생각을 해봐. 점점 그것들은 더 귀해질 거고 점점 프레셔스해지는 거야. 그치. 그게 바로 리스토어의 진정한 개념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슨 60, 70년대에 이런 뭐 셔츠나 이런 거를 산다고 해도 훨씬 쌉니다. 어디서도 요즘에는 굉장히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 요즘 막 만들어지는 찍어내듯이 하는 그런 패스트 패션. 응? 그래서 그냥 바로 버려주고 유행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주고 재질도 썩지도 않고 나이롱 이런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걸로 만든 것들 뭐 그리고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도 700톤의 물이 들고 그러니까 뭐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뭐 에코 프렌들리로 만든다 해도 원래 있는 것들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품이 안 맞아? 그럼 품을 얼터레이션을 하면 돼. 그 수선을 해가지고 입으면 얼마나 예쁜지 알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선을 할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아버지가 몸을 키우시기 전에 젊으셨을 때 입었던 셔츠 같아. 그래서 어떤 거는 조금 큰 것도 있어. 내가 가진 것 중에. 근데 그런 것들은 근데 또 이게 유행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좀 큰 거는 큰 대로 입어. 근데 어떤 건 딱 맞추고 싶은 대로 얼터레이션을 하면 되고. 언제 그러면 그 아빠의 옷장에서 넘겨온 너의 옷장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즉 아빠의 옷장이 내 옷장이 된 그 원석의 옷장을 한번 내가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어떤 옷들을 내가 어떤 보물들을 가져왔는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뭐 이런 컵 같은 거 1950년 60년대 유리컵 엄청 유리잔 비싼 컵인 줄 알았어. 예전 거를 사용하고 뭔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가치가 더해지는 그런 느낌? 자본주의 이 시장 시스템에서는 누가 사든 안 사든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 경쟁을 너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팔리지 않은 재고는 즉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 기업은 생산을 계속 해내야 되니까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방법만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만 조금 다르게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앱은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이게 똑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나의 옷장인데 그냥 마이 클로젯이라는 그러니까 앱에 마이 클로젯이 있어서 마이 클로젯, 너의 클로젯, 너의 클로젯. 그러니까 네 옷장, 내 옷장, 내 옷장이야.
그 자기 옷장에 있는 옷을 사진을 찍어. 그래서 서로 팔아. 근데 거기서 밀리언 셀러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수선하는 과정, 얼터를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는 것들을 꼭 내가 그냥 나 이거 이거 이쁘네? 나 이거 필요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샀을 때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있겠네. 그게 비싸다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가 있고 나랑 어떻게 보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테이블 같은 경우도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그 라탄으로 된 이 접이식 그 테이블이거든. 근데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격도 뭐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근데 이게 또 이런 것들은 그 에이징이 되면 에이징이 될 때 그 나오는 색깔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저렇게 돼서 어떤 가구가 생산됐을 때 그 나무 색깔과 아무리 에이징 뭐 바르고 뭐 해도 그 느낌이 안 나는데 그냥 그 나무나 이런 라탄이 시간을 머금었을 때 그 에이징 되는 그 모습이 나랑 교감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얘를 오일을 발라주거나 이렇게 해주면서 얘랑 나랑 교감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감성이 더 풍부해지고 창의성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환경 보호가 되고 그렇겠네. 나랑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물건들을 내가 쉽게 버릴 수 없잖아. 이거는 버릴 수가 없고 이거는 사실은 내가 있는 날까지 정말 사용하고 이거는 내 자식 아니면 또 그 자식에게 물려질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물려지는 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지. 왜? 더 레어해지니까. 이미 얘가 1950년대면 70년이 지났잖아. 내 자식 때는 100년이 될 거고 150년이 될 거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를 정말 잘 보존했을 때는 이게 내셔널 트레저, 그 국가의 트레저리 됐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세계의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하나가 남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런 하나하나 아이템들과 이런 옷이라도 이렇게 아껴준다면 그게 그 리스토어 정신이고 우리가 그 공감과 창의성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가 그 이 리스토어이라는 이런 정신을 실제로 생활에 그냥 적용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리고 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물건들이나 이런 걸로 교감을 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하루하루 나가는 것도 한번 내가 보여줘 보도록 할게. 보육 같은 부분에서도 사실은 진짜 그 안토니오 가우디처럼 그 자연과 최대한 많이 교감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과 교감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창의성과 공감 능력이 그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짜 무슨 명문대나 무슨 좋은 그런 대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이 아이들을 살리고 이 시대에서 살아남고 정말 즐겁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진짜 세상이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 VR 세상이 아닌. VR 세상은 네가 할 것만 해. 거기서 얻을 것만 해. 하지만 진짜 세상에 더 소중한 게 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정보를 다 뭐 긁어 와가지고 하나의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챌린지를 줘서 그들이 해결하게끔 그거를 우리는 코치 역할을 하는 거지 답을 알려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의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씩 그 쉐어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저번에 얘기 들으니까 애들이 굉장히 그 재밌는 거 만드는 거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야? 얘기 좀 해줘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어떤 스케치북 그런 종이 사이즈를 뭐 예를 들어서 3장을 나눠주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정해진 룰을 통해서 그
그 안에서 뭐를 만들어 봐라 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주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을 아이들이 엄청 즐기고 그게 시간이 뭐 몇 시간이 됐는지를 모를 정도로 보통 지나가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옆에 아이를 보고 저건 내가 안 했던 생각인데? 그리고 이쪽 아이를 보고 쟤는 저렇게 하네? 그래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둘이 같이 이거를 또 협동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그냥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보았던 것 아니면 한번 자연을 보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밤이에요 막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창의력을 높이는 데는 그때 무슨 라이팅이나 스피킹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라이팅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스피킹을 어려워하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많이 공유를 하려고